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곳에 사는 원주민 부족은 성인식 때 소년의 손을 도깨미 장갑에 넣습니다. 800마리가 넘는 개미에게 20분간 물리면 그 순간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거죠.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는 14살 소년이 혼자서 일주일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사자와 하이에나가 돌아다니는 곳에서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35살 성인이 여전히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10대 중반이면 명확한 사회적 역할을 가졌는데 21세기 들어서 갑자기 정체성 혼란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건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에요. 뇌 발달 속도와 사회 변화 속도가 완전히 엇갈려버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이게 뇌과학의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현대인만 이렇게 오래 헤매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과 문화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2019년 미국 주요 대학 연구팀이 뇌 발달 패턴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위가 완전히 성숙하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20대 중반을 넘어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부위가 뭘 담당하냐면 장기 계획, 충동 억제, 합리적 판단 같은 거예요. 근데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10대 초중반에 이미 성인 수준으로 발달한다는 게 문제죠. 무슨 뜻이냐면 10대 청소년은 두려움과 욕구는 성인 수준으로 느끼는데 그걸 조절할 브레이크는 10년이나 늦게 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편도체가 먼저 성숙하면 본능적으로 집단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진화적으로 이건 생존 전략이었어요.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하다가 잘못되면 죽으니까 일단 무리를 따라하는 게 안전했던 겁니다. 전통 사회는 이 문제를 우연히 해결했습니다. 명확한 역할 모델과 통과 의례를 제공했거든요. 케냐 마사이족 소녀는 매일 아버지가 가축을 관리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7살 때부터 작은 염소를 맡고 10살엔 소떼를 관리하고 15살쯤 되면 전사훈련에 들어가는 시기죠. 각 단계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커뮤니티 전체가 인정해줍니다. 뇌가 미성숙해도 괜찮아요. 외부 구조가 판단을 대신해주니까요. 뇌과학 용어로 이걸 스캐폴딩이라고 부르는데 건물 짓듯이 외부 지지대로 미성숙한 뇌를 지탱해주는 겁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연구팀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청년의 상당수가 부모님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아버지는 회사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어머니는 병원이나 사무실에서 뭔가 하는데 실제로 뭘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모방할 대상이 안 보이니까 뇌의 거울 신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1990년대에 발견됐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내 뇌에서도 똑같은 뉴런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학습을 위한 시스템이었죠. 부족 장로가 창을 던지는 걸 보면 내 뇌도 같이 학습하는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유튜브 영상은 전부 편집됐다는 거예요. 실패 과정은 다 잘라내고 성공만 보여주니까 거울 뉴런은 왜곡된 정보를 학습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한테 성공한 사람의 영상을 2가지 버전으로 보여줬어요. 한 그룹은 오랜 기간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전체 과정을 봤고 다른 그룹은 성공한 순간만 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성공만 본 그룹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과신이 생겼지만 실제 실행률은 낮았어요. 전체 과정을 본 그룹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고 몇 개월 후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전부 편집본입니다. 거울, 뉴런은 왜곡된 정보를 학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원숭이 실험을 했죠. 새끼 원숭이를 어미한테서 떼어놓고 우유병이 달린 철사로 만든 어미와 먹을거리가 없는 천으로 만든 어미 중 선택하게 했더니 배고파도 천으로 만든 어미를 선택했습니다. 접촉과 소속감이 생존보다 우선이었던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적으로 우리 뇌는 집단 소속을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1951년에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유명한 동조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한테 명백히 틀린 답을 집단이 선택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4명 중 3명이 집단 압력에 굴복해서 틀린 답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뇌의 기본 설정이라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집단에 속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20만 년의 진화 결과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를 따라야 할까요? 대학 친구? SNS 팔로워? 각 집단마다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는 안정을 원하고 친구는 모험을 부추기고 SNS는 과실을 요구하죠. 뇌는 모든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서울 한 대학 심리학과에서 최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직장인의 스트레스 원인 상위권이 다른 사람 기대 충족이었어요. 자기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지속됩니다. 전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자기 판단보다 타인 시선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뇌 스캔을 해보면 전 전두엽이 미성숙할 때는 타인의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편도체가 과활성화돼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면 뇌가 또 변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과 보상을 추구하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진화적으로 이 시기에 도파민이 폭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청년기의 부족을 떠나 새로운 영토를 탐색하고 짝을 찾아야 했거든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유전자를 퍼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뇌가 새로운 거 해, 모험해, 위험 감수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연령대의 뇌는 위험과 보상을 평가할 때 보상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 사업 아이디어는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망상이 아니라 신경화학적 현상이에요. 문제는 도파민 수용체가 2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증은 줄어드는데 정작 뭘 할지 결정은 안 된 상태죠. 일본 전통 사회에는 겐푸쿠라는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치르는 의식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머리 모양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입는 옷이 바뀌었어요. 사회적 정체성이 물리적으로 전환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일부 부족은 청년기에 1년간 다른 마을에서 살게 합니다. 탐색을 허용하되 명확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1년 후엔 돌아와서 어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뇌가 탐색 욕구를 느낄 때 그걸 충족시켜주되 끝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현대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학 4년, 군대 2년, 취업 준비 2년에서 3년, 이직 고민까지 합치면 탐색 기간이 10년 넘게 늘어났는데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은 30대 중반, 여성은 30대 초반까지 올라갔어요. 1990년대와 비교하면 6년에서 7년 정도 늘어난 겁니다. 탐색 기간은 길어졌는데 행복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은 OECD 주요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하위권입니다. 더 오래 탐색했는데 더 불행해진 거죠. 왜냐하면 뇌는 명확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데 사회가 제공을 안 하거든요. 도파민은 탐색해라고 명령하는데 언제까지 탐색할지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불러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십 개 있습니다. 유명한 잼 실험이 있어요. 슈퍼마켓에서 잼 24종류를 진열한 매장과 6종류만 진열한 매장을 비교했더니 선택지 많은 매장은 구경꾼만 많았고 적은 매장이 실제 구매율이 10배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20대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두엽이 완성되기 전에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마비가 온다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주요 의대 연구진이 젊은 성인들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3개 이하 주요 목표에 집중한 그룹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결과가 극명했어요. 집중한 그룹은 장기적으로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았고 분산한 그룹은 여러 영역에서 중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집중이 성과를 만든다는 증거죠. 전통 사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줄루족은 청년에게 3가지만 가르쳐요. 사냥, 전투, 가축 관리, 끝입니다. 선택지를 제한하는 게 잔인해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미성숙한 전두엽에게 100가지 선택지를 주면 아무것도 선택 못하거든요. 현대 교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뇌 발달 단계와 맞지 않는 조언일 수 있어요. 30대가 되면 또 변화가 옵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줄어드는데 옥시토신 수용체는 증가하거든요.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안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30대는 자연스럽게 정착을 원하게 됩니다. 결혼, 육아, 커리어 집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중요해지는 게 가치관 변화가 아니라 뇌화학의 변화예요. 문제는 30대까지 탐색만 하면 집중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전문가 발달을 조사했어요. 진짜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게 실제로는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만 시간에서 3만 시간 정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4시간씩 투자해도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30대 중반에 시작하면 50대가 넘어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통사회는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일본 장인 문화 보면 10살에 도제로 들어가서 60살에 마스터가 됩니다. 50년을 한 분야에 투자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버지가 도공이면 아들도 도공이 되고 그게 억압적으로 보이지만 전문성 확보에는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현대인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전문가 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한국 직장인 평균 이직 횟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직장에서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고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전문성이 쌓이려면 최소 1만 시간 즉 5년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그때쯤 되면 이직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초보 수준을 맴도는 거예요.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워라고 요구하는데 뇌는 한 가지를 깊이 파야 보상을 준다고 설계됐거든요. 뇌과학 연구에서 뇌 백질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백질은 뇌 영역 간 연결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재미있는 건 이 백질 밀도가 젊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다가 30대 이후부터 점차 증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30대가 되어야 뇌가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갖춘다는 거죠. 20대의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새로운 연결은 잘 만들지만 깊은 통찰은 30대 이후에 더 가능해져요. 그래서 전통사회는 나이에 따른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20대는 육체 노동과 전투, 30대는 기술과 관리, 40대는 판단과 전략, 50대 이상은 지혜와 중재, 뇌 발달 단계와 사회적 역할이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 연결이 끊어졌어요. 50대 CEO가 20대처럼 혁신을 강요받고 20대 사원이 40대처럼 전략을 요구받습니다. 뇌 발달 단계와 요구되는 역할이 불일치하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거죠.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뇌는 또 변합니다. 회백질 밀도는 줄어드는데 백질 연결은 더 강해져요. 이게 의미하는 건 새로운 정보 처리 속도는 느려지지만 기존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은 최고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걸 결정화된 지능이라고 불러요. 50대 뇌는 패턴 인식과 경험 기반 판단에 최적화되는 거죠. 티베트 불교 전통을 보면 50대 이후 승려들은 직접 수행보다는 젊은 승려를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자기가 더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많은 부족에서는 50대 이상을 장로회에 포함시켜서 마을 중요 결정에 참여시킵니다. 직접 실행은 안 하지만 판단은 맡기는 거죠. 뇌 발달 단계에 딱 맞는 역할 배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55세 정년 퇴직하면 이제 뭐 하지가 됩니다. 가장 패턴 인식 능력이 좋을 때, 가장 경험이 풍부할 때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 우울증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사라지거든요. 뇌는 아직 작동하는데 쓸 곳이 없는 겁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좀 다릅니다. 마이스터 제도나 장인 문화가 살아있어서 60대, 70대가 현역으로 젊은 세대를 가르쳐요. 한국 대기업은 임원 평균 연령이 50대 초중반인데 독일 중견 기업은 60대 후반입니다. 경험을 자산으로 보느냐, 짐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뇌과학적으로는 독일 시스템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결정화된 지능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70대 이상이 되면 뇌는 가지치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덜 중요한 연결은 약해지고 핵심 연결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노화가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하드디스크 정리하는 거죠. 캐시 파일 지우고 중요한 파일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단순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을 보면 죽음이 공동체 행사입니다. 온 마을이 모여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이야기해요. 개인의 죽음이지만 공동체의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요양원에서 고립된 죽음, 장례식장에서 3일 만에 끝나는 절차, 죽음이 개인의 실패처럼 취급됩니다. 의학 연구에서 죽음 인식에 대한 문화 비교 연구가 있었어요. 죽음을 공동체가 함께 다루는 문화권과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문화권을 비교했더니 전자가 노년기 불안 수준이 훨씬 낮았습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느냐, 실패로 보느냐의 차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죽음 불안이 높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이게 뇌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더 빨리 늙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뇌는 20만 년 동안 특정 환경에 최적화되어 진화했습니다. 명확한 역할 모델, 구조화된 통과 의례, 나이에 따른 역할 분담, 공동체 안에서의 죽음 수용,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어요. 근데 현대 사회는 지난 100년간 이 모든 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역할 모델은 불분명하고 통과 의례는 사라졌고 나이와 역할은 불일치하고 죽음은 금기가 됐죠. 결과적으로 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편도체는 10대에 성숙하는데 따라할 명확한 대상이 없고 도파민은 20대에 폭발하는데 탐색 기간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옥시토신은 30대에 증가하는데 집중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고 백질 연결은 50대의 최고조인데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지치기는 70대에 시작되는데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뇌 발달과 사회 구조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해법은 뭘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뇌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겁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 편도체가 지배하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롤모델을 찾는 게 중요해요. 부모든 멘토든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SNS 인플루언서는 답이 아니에요. 직접 대화하고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기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멘토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뇌의 거울 신경 시스템은 실제 대면 상호작용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20대 중반에서 후반 도파민이 최고조일 때는 탐색을 허용하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해요. 30살까지는 다양한 경험, 30살 이후는 집중, 이런 식으로 스스로 통과 의례를 만드는 겁니다.
무한정 탐색하면 뇌가 중독 상태가 되거든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실험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기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을 키워야 해요. 도파민 시스템은 예상과 결과의 차이에서 학습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30대에서 50대, 백질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직을 고민하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임한 시간을 채우는 게 뇌 발달 단계에 맞아요. 전문성은 시간 투자량에 비례하거든요. 이 시기에 여러 가지를 하면 모든 게 중간 수준에 머뭅니다. 집중의 힘은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반복적인 패턴을 학습하면서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물리적 과정이거든요. 이 시기엔 폭보다 깊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50대 이후 결정화된 지능이 피크일 때는 전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걸 나누는 거예요. 멘토링, 강연, 저술 뭐든 좋습니다. 뇌가 패턴 인식에 최적화됐을 때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때 새로운 기술 배우려고 하면 뇌가 거부해요. 설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경험을 체계화하고 전달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60대 이후 가지치기 시기에는 단순화가 답입니다.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주는 거예요. 이게 포기가 아니라 뇌 최적화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관계, 활동을 정리하면 오히려 남은 것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모든 걸 붙잡으려고 하면 뇌가 과부하 걸려요. 단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이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나이에 따른 역할 재설계가 필요해요. 20대는 탐색과 학습, 30대는 집중과 실행, 50대는 판단과 멘토링.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각 세대의 뇌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연령대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면 모두가 불행해져요.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10대에게 100가지 진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따라할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해줘야 해요. 미성숙한 전두엽에게 무한한 선택지는 독이거든요. 3개에서 5개 정도 구체적 옵션을 주고 그 안에서 깊이 탐색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통과 의례가 필요해요. 전통 의례를 그대로 부활시킬 수는 없지만 현대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을 진짜 성인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학위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하는 역할 전환 의식으로요. 30세에 탐색을 종료하고 집중 시작을 선언하는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에게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죽음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봐야 해요. 노년기에 새로운 걸 시작하라고 압박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단순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70대가 20대처럼 활동적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거든요. 뇌 가지치기를 방해하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막혔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20만 년 진화한 뇌가 100년 만에 급변한 사회와 충돌하는 거예요. 뇌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지금 내 뇌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살면 됩니다. 사회가 뭐라든 타인이 뭐라든 내 뇌 발달 단계에 귀 기울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편도체가 지배하는 시기엔 안정적 롤모델을, 도파민이 폭발하는 시기엔 구조화된 탐색을, 백질이 강화되는 시기엔 집중된 전문성을, 결정화된 지능이 피크일 때는 전달과 멘토링을, 가지치기 시기엔 단순화와 통합을 선택하세요. 이게 과학이 알려주는 답이거든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잘못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올바른 뇌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